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협정이 일단락되긴 했지만 미국 측 협상 대표들은 중국에 대해 깊은 불신감 그리고 반감을 드러내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은 앞으로 결코 중국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겠다, 이런 의지를 강하게 표출하면서 대중국 강경 정책들이 지속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어서 눈길을 끕니다. 화이트타임스가 이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미국의 인터넷 매체인 악시오스는 현지 시간으로 2일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이날 CNN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여러 면에서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였으며 미국은 히토류 광물에 대한 중국의 통제라는 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면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 대표도 중국이 엄격한 수출 통제 계획이 올해 초에 체결된 무역 협정을 위반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악시오스는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이른 아침 중국과의 기본 무역 협정을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히토류 광물과 일부 반도체 기술에 대한 수출 통제를 1년간 휴전하고 중국이 미국산 대두를 구매하겠다는 약속이 포함되었다면서, 그로부터 하루 후에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은 아시아 정상회담에서 현재 진행 중인 분쟁에서 미국 편을 들지 말라라고 세계 각국에 경고했다, 이렇게 짚었습니다. 악시오스는 이에 대해 베센트 장관은 우리는 중국과의 관계를 끊고 싶지 않지만 위험 부담은 줄여야 한다면서 중국은 여러 면에서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임을 보여주었다고 또다시 강조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악시오스는 그러면서 베센트는 가장 큰 문제는 수백 가지 첨단 기술 제품의 필수적인 히토류 광물에 대한 중국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면서, 베센트는 중국의 수출 통제는 중국 대 세계관 전쟁으로 중국이 전 세계에 제재를 가하자 전 세계가 반발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벤 장관이 이에 대해서 우리는 중국 히토류 장악에서 벗어나기 위해 앞으로 1, 2년 안에 엄청난 속도로 나갈 것이고, 이를 통해 중국이 우리에게 가하는 칼날에서 벗어날 것이라면서 지금은 중국이 전 세계에 그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중국 정부가 어느 시점에 핵심 광물을 레버리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순진한 생각이라면서 그들은 25에서 30년 동안에 이를 계획해 왔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전날에도 베이징 히토류 수출을 중단하겠다고 위협한 것은 대단한 실수라고 말하면서 미국이 2년 안에 대체 공급원을 확보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1일 도널드 트럼프와 시진핑이 한국에서 회담을 마친 후에 베센트는 파이낸셜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중국 지도자들이 균형에 도달했지만 중국이 더 이상 중요한 광물을 강압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면서 우리는 상쇄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이며 히토류에 대한 중국의 미국에 대한 영향력은 12에서 24개월 이상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그러면서 중국은 모든 사람에게 위험을 경고하는 정말 큰 실수를 저질렀다면서 총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것과 공중에 총을 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베센트 장관이 이어서 중국 지도부는 수출 통제에 대한 전 세계적인 반발이 약간 당황한 것 같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이와 함께 중국이 또다시 히토류를 무기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강력 대응할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벤 장관은 중국이 히토류 수출을 또다시 제한할 경우에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를 인상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AFP는 이와 관련해서 중국은 10월 30일 지난 10월 9일 발표된 히토류 소재 및 기술에 대한 수출 통제를 1년간 유예한다고 발표했지만, 스콧 베센트는 중국이 약속을 항상 지키지 않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면서 우리는 중국을 지칭하면서 그들이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면 우리는 또다시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그러면서 베이징이 수년에 걸쳐 히토류 전략을 수립하도록 허용한 과거 미국 정부의 태만은 비판받아야 마땅하다면서 현 행정부는 향후 1, 2년 안에 중국에 대한 이런 억압을 신속하게 해소할 것이다,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중국에 끌려다니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셈입니다. 현재 전반적인 분위기는 대한민국에서의 미중 정상회담 이후에 미국은 중국을 향해 계속 강경책을 내놓고 있지만 중국은 태도를 상당히 누그러뜨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G7은 히토류에 대한 중국의 독점에 대항하기 위해서 동맹을 형성했고, 특히 네덜란드 정부는 경제 안보 위험을 이유로 중국 기업 넥스페리아의 지배권을 되찾았으며, 이로 인해 중국은 유럽으로의 칩 수출 제한을 완화해야만 했습니다.
실제로 G7 회원국 에너지 장관들은 지난 10월 31일 토론토에서 회의를 마치고 중요 광물 생산 연합을 출범시키고 26개의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이 분야에서 중국의 지배적 우위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중요 광물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라고 다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G7 의장국인 캐나다의 앤서니 호지슨 에너지부 장관은 중요 광물이 지정학적 강압의 도구로 점점 더 각광받고 있는 세상에서 새로 출범한 중요 광물 생산 연합의 초기 계획은 캐나다가 광물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주요 전략 분야에서 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시장의 과도한 집중과 단일 공급원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것은 최대 과제다. 이렇게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런 작업의 일환으로 캐나다 정부는 총 8억 7천만 유로 규모의 5건의 새로운 투자 및 협력 계약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용 알루미늄 합금을 생산하는 퀘벡의 스칸듐 생산 시설 설립, 히토류 공급을 확보하고 부족분을 예측하는 일, 중국의 의도적인 시장 교란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조정하는 일, 가능한 경우 이런 광물의 채굴, 가공, 제조 및 재활용을 실현하기 위한 온타리오의 히토류 가공시설 확장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회의에 참석한 프랭크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히토류에 대한 영향력을 억제하기 위해서 G7 동맹국들과 전적으로 협력하고 있으며 회원국 간의 이견은 없다면서 중국은 비시장적 수단을 사용하여 다른 국가들을 히토류 제품 생산망에서 밀어냄으로써 전략적 영향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백악관은 지난 10월 30일 있었던 미중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목록을 공개해서 주목을 끌었습니다. 이를 보면 이번 미중 정상회담이 어떤 분위기 속에서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걸 보면 중국은 10개, 미국은 4개 조치를 약속했습니다. 우선 중국 측 약속사항 10가지입니다. 중국은 지난 10월 9일에 발표된 광범위한 새로운 히토류 수출 통제 및 관련 조치의 시행을 중단한다. 2. 베이징은 히토류 원소, 갈륨, 게르마늄, 안티몬, 흑연의 수출을 허용하는 일반 허가를 발급하여 미국 최종 사용자와 글로벌 공급업체에 혜택을 제공한다. 백악관은 이 일반 허가가 사실상 중국이 올해 4월과 10월에 시행했던 통제 조치를 해제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3. 중국은 펜타닐이 미국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상당한 조치를 취한다. 구체적으로 중국은 특정 화학물질의 북미 지역 수출을 중단하고 전 세계 모든 목적지로의 특정 화학물질 수출을 엄격히 통제한다. 4. 중국은 올해 3월 4일 이후 발표된 모든 보복 관세를 중단할 예정이며 여기에는 닭고기, 밀, 옥수수, 면화, 수수, 콩, 돼지고기, 소고기, 수산물, 과일, 채소, 유제품 등 미국 농산물에 부과된 관세도 포함된다. 5. 중국은 올해 3월 4일 이후 미국에 대해 취해진 모든 보복적 비관세 대응 조치를 중단하거나 취소할 예정이며 여기에는 특정 미국 기업을 최종 사용자 및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목록에 추가하는 것도 포함된다. 6. 중국은 올해 마지막 2달 동안 최소한 1200만 톤의 미국산 대두를 구매할 예정이며 2026년, 27년, 28년에는 매년 최소 2500만 톤을 구매할 예정이다. 또한 중국은 미국산 수소와 경제목 구매도 재개할 예정이다. 7. 중국은 넥스페리아의 중국 공장이 무역을 재개하고 전 세계 중요한 기존 칩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8. 중국은 미국이 해운, 물류, 조선산업을 장악하려는 목적으로 중국에 대한 301조 조사를 발표한 데 대한 보복 조치를 취소하고 여러 해운 기업에 부과된 제재를 해제한다. 9. 중국은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시장 기반 관세 제외 절차의 유효기간을 더욱 연장할 것이며 관련 제외 조치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10. 중국은 미국 반도체 공급망 기업에 대한 모든 조사를 종료한다. 여기에는 독점 금지, 부정 경쟁 금지, 반덤핑 조사가 포함된다. 그 대가로 미국은 중국에 대해 다음을 포함한 4가지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1. 미국은 펜타닐 유입을 억제하기 위해 중국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를 인하한다. 올해 11월 10일부터 누적 관세율이 10%포인트 인하되며 중국 수입품에 대한 더 높은 보복 관세 부과는 2026년 11월 11일까지 중단된다. 2. 미국은 원래 올해 11월 29일에 만료될 예정이었던 301조 관세 면제 조항 중 일부의 유효기간을 추가로 연장하여 2026년 11월 10일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3. 미국은 올해 11월 10일부터 상장 기업의 특정 계열사를 포함하도록 최종 사용자 통제 범위 확대라는 제목의 1년간 임시 최종 규칙 시행을 중단한다. 4. 미국은 올해 11월 10일부터 해운, 물류, 조선산업을 장악하려는 301조 조사에 근거하여 중국에 취해진 보복 조치를 1년간 유예한다. 이와 동시에 미국은 301조에 따라 중국과 협상하는 동시에 미국 조선산업 활성화를 위한 한국 및 일본과의 전통적인 협력 관계를 지속할 것이다. 바로 이러한 미중 간의 합의문을 보면 우리 채널이 왜 이번 정상회담을 가리켜서 베이징을 충격에 빠뜨린 미중 정상회담이라고 지칭을 했으며 시진핑이 트럼프에게 납작 엎드린 정상회담이다. 이렇게 평가했는지 이해가 갈 것입니다. 와이타임 중국관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